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내일은 106주년 3.1절입니다. 최근 극우 보수 세력의 상징처럼 쓰이며 태극기의 본래 의미가 퇴색돼가는 가운데 진도군에는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며 16년째 곳곳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63명이 살고 있는 진도군 군내면 송산마을. 마을 입구부터 온 동네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난 1929년 목포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 마을 출신 독립유공자 박종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태극기를 개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산마을에 개양된 태극기는 모두 100개로 마을 주민 수보다 많습니다. 마을 주민인 60대 박준범 씨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2대째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습니다. 2달마다 마을에 걸린 모든 태극기를 교체하며 정성을 쏟는 이유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마을에 보시다시피 한일 독립주사 박종식 공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그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고자 기념비를 설치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태극기를 바라보는 태극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에 태극기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싸우신 분들, 그분들한테 뭐랄까 한 국민으로서 이제 보지만은 그분들한테 더 필요한 태극기 같은데 이렇게 막 함부로 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박준범 씨는 앞으로 30년, 40년까지도 태극기 개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집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도 송산마을에서는 오늘도 독립의 정신을 담은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공사의 영향으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를 예방하고자 진행했던 철거 공사 중에 사고가 난 건데요. 2호선 공사 구간에 철거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곳이 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가림막과 철골 구조물이 인도를 덮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게 좀 방해하고. 가림막 안으로는 지어진 지 50년 된 주택을 철거하고 잔재물을 잘게 부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주택과 약 2m 떨어진 곳에 지하철 출구가 생길 예정이었는데 땅을 파다가 노후화된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리 쭉 파야 되는데 이 집이 당연히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파일을 받잖아요, 쇠로. 광주시는 이처럼 지하철 공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인접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연도변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균열, 손상, 경사 등을 조사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 안전진단도 진행합니다. 진단 결과 철거가 필요한 최하위 2등급은 광주 2호선 구간의 총 3곳, 풍양동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모두 4곳이 철거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계층 이하의 건축물일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고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별도의 감리 지정도 없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동구의 철거 현장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해체 계획서대로 따르지 않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규모가 적은 신고 규모는 그냥 이제 해체 계획서만 잘 이행해서 건축주가 현장에서 이행해서 해체하라는 그런 법적.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안전사고를 막으려다가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 영암의 한 축사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주 노동자의 동료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안타까운 비극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공장형 돼지 농장. 3층 규모의 요새 같은 농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네팔인 이주 노동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숨진 남성이 평소 농장 업주와 같은 국적의 네팔인 팀장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말합니다. 동료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 모여 숨진 남성의 영정사진을 꺼내들고 미흡했던 근로감독관리를 규탄하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지청에서도 여기 있는 사업장에서 가서 근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 농장 업주와 네팔인 팀장은 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이나 이런 정도의 행위들은 없었다라는 이런 식의 반응이더라고요. 현재 돼지 농장에 남아있는 16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절차를 기다리며 농장 내 숙소에 대기 중인 상황.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숨진 남성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증언 조사를 마친 뒤 농장 업주와 팀장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올해 들어서만 12건의 산불이 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헬기가 바구니에 있는 물을 부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무안군 일로읍의 인이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헥타르가 탔습니다. 재난 문자와 안내 방송을 통해 산불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이 긴급하게 몸을 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막 울면서 불이 집 쪽으로 타어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이미 헬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어서 다행히 우리 집 쪽으로는 안 오고. 올 들어서 전국에서 난 산불은 모두 112건, 이 가운데 전남에서만 12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많고 강풍도 많이 불면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면서 이 또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산불이 나면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96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3건이 겨울철인 2, 3월에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5.18 대표단이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역사 보유도시 간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5.18 행사위원 등은 대구 두류공원 2.28 기념탑에 헌화 참배하고 대구시와 민주정신 계승문화 확산을 약속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지역 8개교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으로 3.8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8조 원대 영업이익을 실현하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결산 결과 매출액 94조 1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